Greetings MMA jobb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0격자랄 TITP 시렉션입니다. 이게 다 하빕 때문입니다. 하빕이 싼 드로핑을 제가 이렇게 다 치웁니다. 하빕이 게이치 주먹이 본인이 맞았던 주먹 중에서 가장 셌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전 세계 MMA jobbers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 말을 믿고 저스틴 게이치를 라이트급 바따 원탑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마티알티! 너 감히 29승 무패 하빕이 직접 게이치 빠따가 제일 세다고 했는데 감히 너 같은 세계 10격자라 따위가 라이트급 역대 최고 하빕의 말을 무시해? MMA jobbers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가 이러이러하다고 주장을 하면 그걸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런 현상을 영어로는 appeal to authority 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권위에의 호소라고 합니다. 이 뜻은 예를 들어서 UFC 선수가 있고 중소단체 MMA 선수가 있을 때 두 선수가 각각 다른 주장을 했을 때 UFC 선수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격투기를 수련하지 않는 TRT가 세상에서 가장 MMA를 잘 볼 줄 알고 가장 잘 분석한다는 팩트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전 정말 자신있게 이번 영상을 통해 저스틴 게이치 빠따는 라이트급 원탑이 아니란 걸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위대한 분석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왔지만 지금까지 이 영상만큼 과학적인 영상은 없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준비한 정보들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알차서 게이치가 라이트급 빠따 원탑이라고 무식하게 믿고 있는 분들은 저희 끝없는 반박 자료들에 숨을 못 쉴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번 영상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 게이치가 라이트급 빠따 원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MMA jobbers들의 머릿수가 좀 줄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자, 일단 게이치가 라이트급 빠따 원탑이 아니라는 증거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사태의 주범이자 원인인 하빕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빕은 본인이 맞아본 주먹 중에선 게이치의 주먹이 가장 셌다고 말했는데 하빕 본인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빕이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게이치 주먹이 라이트급에서 가장 세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빕이 게이치 주먹이 가장 셌다고 느꼈던 건 아주 간단한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빕은 아야퀸타, 맥그리거, 포에리를 상대로는 맞았을 때 항상 뒤로 빠지면서 맞았습니다. 하빕은 항상 상대가 공격이 들어올 때 이렇게 가드를 올리면서 뒤로 백스텝을 밟습니다. 포에리한테 꽤 세게 맞았다는 오버핸드 라이트도 하빕이 뒤로 빠지면서 맞아서 제대로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이치 경기를 보면 하빕이 압박을 할 때 게이치도 땅에 발을 심고 카운터를 꽂아서 게이치의 펀치가 하빕한테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 손바닥이 하빕의 얼굴이고 이 주먹이 상대의 주먹일 때 다른 경기들에선 이 손바닥이 뒤로 가면서 주먹에 맞았지만 게이치 경기에선 손바닥이 주먹에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당연히 정면 충돌할 때 충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빕은 당연히 물리적으로 봐도 뒤로 빠지면서 맞았던 지난 상대들의 주먹보다는 정면 충돌한 게이치 주먹이 제일 세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물리학적인 충돌 강도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하빕이 게이치 빠따가 제일 세더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게이치가 라이트급 빠따 원탑이 된다? 말도 안 됩니다. GSP가 비스핑 경기 후에 옥타곤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비스핑한테 몇 대 엄청나게 세게 맞았다. 데미지 있었는데 숨긴다고 정말 애먹었다. 다시 싸우라고 하면 못 붙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미드급 대표 물주먹 비스핑이 핵바따가 됩니까? 코미어가 지금까지 댄 앤더슨, 스티페 미오치치, 앤소니 존슨, 로이 넬슨 등등 수많은 핵바따들과 싸워봤는데 뜬금없이 데릭 루이스 펀치가 제일 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데릭 루이스 빠따가 UFC 원탑이 됩니까? UFC PI에서 공식 펀치력 측정 결과 UFC 역대 최강 빠따 1위는 은간우, 2위는 앤소니 존슨, 3위는 척 리델입니다. 그런데도 데릭 루이스의 펀치가 앤소니 존슨의 주먹보다 셌다? 여러분, 코미어 말이 UFC PI 펀치력 측정 기계보다 정확합니까?
주니어 도 산토스는 은간우한테 1라운드 초사를 당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싸워본 선수들 중에서 미오치지 주먹이 제일 세더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직접 맞아본 사람이 미오치지 주먹이 제일 세다고 했으니까 미오치지 주먹이 은간우 주먹을 능가합니까? 제발 MMA 좌벌다운 발상 좀 버리세요. 물론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선수들도 아니고 한 선수만의 말만 듣고 어떤 선수의 펀치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건 무식함의 극치입니다.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게이치가 라이트급 빠따 원탑이 아니라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KO나 낙다운이 나올 수 있는 상황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빠따가 존나 세다. 두 번째는 내 공격이 상대한테 카운터성으로 들어갔다. 세 번째는 상대가 내 공격을 못 보고 맞았다. 네 번째는 내 주먹이 상대 턱, 축두부, 관자놀이에 맞았다. 다섯 번째는 내 공격이 상대의 후두부에 맞았다. 여섯 번째는 상대가 지쳤다. 일곱 번째는 상대가 유리턱이다. 여덟 번째는 내 공격이 나오는 쪽으로 상대의 몸이나 머리가 움직였다. 아까 게이치 주먹이랑 하비브의 얼굴이 정면 충돌했던 부분은 8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8번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코미어가 존 존스 헤드킥을 맞았을 때 본인 머리를 오른쪽으로 숙이다가 더 세게 맞고 피니쉬를 당했었습니다. 자, 이제 KO가 나올 수 있는 8가지의 원리들을 응용해서 퍼거슨 게이치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퍼거슨은 맷집도 좋고 회복력도 좋지만 낙다운은 꽤 잘 당하는 선수입니다. 퍼거슨이 지금까지 낙다운 당한 경기가 총 6경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클 존슨을 상대로 어퍼컷을 날리다가 오버핸드 레프트 카운터를 맞고 낙다운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에이블 트루 히어를 상대로 바디킥을 날리다가 측두부에 카운터를 맞고 낙다운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조시 톰슨한테 후두부에 라이트를 맞고 떼굴떼굴 엘쿠쿠이 구르기를 시전합니다. 네 번째는 랜도 바나타를 상대로 바디킥을 차다가 킥캐치를 당한 상태에서 헤드킥을 맞고 낙다운을 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케빈 리를 상대로 인사이드 레그킥을 차다가 낙다운을 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앤소니 패티스를 상대로 인사이드 레그킥을 차다가 카운터를 맞고 낙다운을 당합니다. 직후에 측두부에 오른손을 한 대 더 맞고 또 낙다운을 당합니다. 이 6경기들을 보면 퍼거슨이 꽤 낙다운을 잘 당하는 선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반박 불가 분석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KO나 낙다운이 나오는 상황 8가지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상황 8가지를 적용해서 퍼거슨 게이치전을 4분의 1배속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게이치가 퍼거슨을 KO 혹은 낙다운을 시킬 수 있는 장면을 32곳이나 포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32개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 후두부에 레프트훅 꽂았는데 데미지 제로. 2. 퍼거슨 레그킥에 뒷손으로 카운터 꽂았는데 데미지 제로. 3. 퍼거슨이 들어올 때 카운터 라이트 꽂았는데 데미지 제로. 4. 퍼거슨이 리드 어퍼컷 날릴 때 게이치가 라이트 훅 카운터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5. 퍼거슨이 라이트 훅을 피하고 게이치가 레프트 훅 카운터를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6. 퍼거슨 후두부에 레프트 훅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7. 퍼거슨이 슈퍼맨 펀치에 게이치가 뒤로 빠져서 카운터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8. 퍼거슨이 숙였다가 일어날 때 예상치 못하고 게이치 펀치 맞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9. 퍼거슨 앞손에 카운터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10. 퍼거슨 앞손에 또 카운터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11. 퍼거슨 어퍼컷에 뒷손 앞손 두 방 카운터 꽂았는데도 데미지는 있어 보였으나 낙다운 노노. 12. 퍼거슨 축두부에 라이트 훅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13. 오버핸드 라이트로 힘껏 휘둘러서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14. 퍼거슨 들어올 때 카운터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15. 퍼거슨 후두부에 라이트 훅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그리고는 어퍼컷 날리다가 오히려 본인이 퍼거슨한테 어퍼컷 카운터 맞고 낙다운. 16. 퍼거슨 앞손에 카운터 또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17. 퍼거슨이 뒷손이랑 레프트훅 미스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고 게이치한테 카운터 맞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18. 퍼거슨 앞손에 카운터 또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19. 퍼거슨 킥 찰 때 카운터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20. 퍼거슨 레프트훅에 카운터를 꽂아서 데미지를 꽤 주긴 했지만 낙다운 노노. 21. 퍼거슨 후두부에 라이트훅을 꽂지만 데미지 제로. 22. 게이치가 풀파워로 라이트를 꽂지만 낙다운 노노. 23. 풀파워로 뒷손 직후 레프트훅을 제대로 꽂지만 낙다운 노노. 24. 풀파워로 오버핸드 라이트를 퍼거슨이 축두부에 꽂지만 데미지 제로. 25. 퍼거슨의 앞손에 카운터를 또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26. 퍼거슨의 어퍼컷에 라이트훅으로 카운터 꽂아서 퍼거슨이 치킨 댄스를 추기는 하지만 그래도 낙다운 노노.
27. 퍼거슨 앞손에 라이트훅 카운터 풀파워로 휘둘러서 꽂지만 데미지 노노. 28. 퍼거슨의 슈퍼맨 펀치에 카운터 또 꽂는데도 데미지 제로. 29. 풀파워로 뒷손, 앞손을 또 꽂지만 낙다운 노노. 30. 퍼거슨이 뒷손을 피하고 게이치가 본인의 뒷손과 앞손으로 카운터를 치지만 낙다운 노노. 자, 하지만 이때부터 퍼거슨이 데미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못하긴 합니다. 31. 퍼거슨이 뒷손에 게이치가 레프트훅 카운터 꽂았는데도 데미지 제로. 32. 풀파워로 뒷손 앞손을 꽂지만 낙다운 노노. 자, 이렇게 게이치가 퍼거슨을 낙다운 혹은 KO시킬 수 있었던 장면 3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만약 게이치가 정말로 라이트급 빠따 원탑이었다면 이 32번의 장면들 중에 최소한 한 번쯤은 퍼거슨을 낙다운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퍼거슨은 맷집, 회복력 둘 다 좋지만 낙다운은 꽤나 잘 당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낙다운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반박할 겁니까? 반박해보세요. 못합니다. 해보라고요. 해보라고요. 띄우시 on my belly! 띄우시 on my belly! 못합니다.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게이치는 UFC 데뷔 이후로 첫 3경기는 WSOF 시절처럼 무지성 스타일로 싸웠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카운터도 없었고 그냥 본인의 순수 터프함으로 상대를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지성 시절 게이치의 파이팅 스타일이 UFC에서 통한 건 마이클 존슨 경기 하나뿐입니다. 2라운드부터 마이클 존슨이 체력 저하가 극심하게 오면서 결국 게이치의 무릎 공격을 맞고 피니쉬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게이치 빠따가 세서라기보단 마이클 존슨이 너무 지쳐서 피니쉬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피니쉬를 얻은 공격도 주먹이 아니라 무릎이었습니다. 알바레즈전을 보면 무지성 시절 게이치가 아무리 때려도 알바레즈는 그로기 한 번 안 왔습니다. 근데 알바레즈는 맥그리거랑 포일의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경기 내내 떼굴떼굴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포이리의 전을 보면 무지성 게이치가 포이리에를 딱 한 번 그로기를 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포이리가 뒷손을 날릴 때 슬립하고 라이트훅으로 카운터를 쳤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주먹으로 인한 큰 데미지는 없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게이치는 카운터성 펀치가 아니면 주먹이 데미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맞지 않지? 그냥 KO만 잘 나오면 핵받다지. 뭔 카운터 타령이냐? 아데사냐나 정찬성 선수가 핵받다라서 KO승을 얻습니까? 카운터를 잘 치니까 KO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정한 핵받다는 은간우, 앤소니 존슨, 포에리에, 미오치치처럼 카운터 같은 특별 효과 없이 그냥 맞추기만 해도 상대가 낙다운을 당하고 상대가 KO를 당하는 그런 주먹들이 진정한 핵받다입니다. 특별 효과를 사용해서 KO시키는 건 테크닉만 좋으면 아데사냐처럼 펀치력이 중급인 선수들도 충분히 KO가 가능합니다. 맞지 않지? 너 감히 특수 효과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KO시키는 우리 저스틴 게이치를 감히 무시해? 너 그리고 게이치가 제임스 빅, 에드손 바르보자, 도널드 세로니 KO시킨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이자 네 번째 근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게이치가 KO시켰던 제임스 빅, 에드손 바르보자, 도널드 세로니 경기들은 다들 그럴만한 경기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임스 빅은 역대급 유리턱 아닙니까? 최근 경기들 중에 제임스 빅의 유리턱의 벽을 넘지 못한 건 역대급 물주먹, 폴 펠더의 주먹뿐입니다. 역대급 유리턱 제임스 빅 KO 시켰다고 게이치가 핵받다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에드손 바르보자. 에드손 바르보자는 과거에 세로니한테 잽 맞고 낙다운 당하고 길버트 멜렌데즈한테 맞고 땅 짚은 거 보면 원래부터 유리턱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이치한테 KO 당하는 장면도 제가 아까 언급한 KO가 나올 수 있는 원리 8번에 해당합니다. 게이치가 라이트훅을 날릴 때 바르보자도 게이치의 펀치가 나오는 쪽으로 피합니다. 상대 공격이 나오는 쪽으로 내 몸도 움직이면 낙다운이나 KO는 잘 나옵니다. 최도우 선수도 제레미 스티븐스의 주먹이 나오는 쪽으로 빠지다가 라이트훅을 맞고 낙다운을 당했었고, 코리 앤더슨도 지미 마누아의 랩트훅이 나오는 쪽으로 빠지다가 KO를 당했고, 비스핑도 댄 앤더슨의 라이트가 터지는 방향으로 돌다가 KO를 당했습니다. 게이치가 바르보자를 KO 시킨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핵받다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도널드 세로니전. 일단 도널드 세로니는 이 당시 노쇠화가 꽤 많이 온 상태였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퍼거슨한테 졌었고 현재는 그 이후로 5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게이치가 세로니를 KO시켰던 장면도 제가 말했던 KO 원리 2번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게이치가 라이트급 빠따 원탑이 아니라는 논문도 쓸만한 4가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반박합니까? 전 게이치의 빠따가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전 게이치는 라이트급에서 중상급 정도의 빠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게이치가 KO승이 3번 연달아 있었지만 단순히 빠따가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유리턱이라서, 두 번째는 상대가 주먹이 나오는 쪽으로 빠져서, 세 번째는 상대한테 카운터를 꽂아서 KO가 나온 겁니다. 진정한 핵빠따는 카운터 펀치 같은 특수 효과를 사용하지 않아도 KO가 나옵니다. 그런데 게이치는 UFC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예전 무지성 시절 게이치보다 타격 테크닉이나 카운터 실력이 엄청 늘었을 뿐입니다. 맞지 않지? 너 감히 저스틴 게이치 타격 실력 증가를 닥치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